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평택입니다. 평택은 여러분들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갈까 고민했는데 또 항상 고민이죠. 루트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제 임세를 하다 보니까 뭔가 뭐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뭐 시세, 전세가 뭐 이런 개별 상품에 대해서 집중하기 브리핑 영상에서 집중하기보다는 이 루트를 정확하게 잘 짜드리는 것이 굉장히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느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루트 짜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장 갔을 때도 뭐 소장님들과의 대화도 대화지만 이렇게 뭔가 헛걸음하거나 돌아가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정확한 루트를 짜드리는 것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평택입니다. 평택은 일단 저희가 고덕 신도시, 고덕 국제 도시라고 하는데 고덕 국제 신도시 그리고 지제 이렇게 두 곳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은 인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 자체가 향후에 30년 후에 뭐 50년 후에 소멸할 지역들이 뭐 중소도시,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꽤 눈에 보이는데 이제 인구가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자체가 팽창하는 그런 도시들도 손에 꼽지만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어서는 뭐 화성 그리고 평택 이 두 곳이 인구가 팽창하는 도시 자체가 팽창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인구가 41만 9천이었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종적으로 80만 100만 인구까지 평택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다. 보시면은 그도 그럴 것이 그 빈땅도 많고 택지지구도 많고 개발 계획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택에 2018, 19년 입주 물량이 꽤 많이 있었고 특히나 19년에 평택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이 전반적으로 뭐 고덕도 그렇고 지제지구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동삭 밑으로 또 소사벌지구 기타 여러 다양한 택지지구 그리고 브레인시티라든지 이런 택지지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는 팽창하고 있고 입주 물량도 당연히 많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택인데요. 평택은 위아래로 위쪽으로는 동탄 쪽의 영향을 화성시 동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어떤 입지적인 혹은 부동산의 어떤 의미로 놓고 봤을 때 의미를 부여하자면 뭐 리틀 동탄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고덕 신도시 자체가 여기가 고덕 신도시이고요. 고덕 국제 신도시이고 삼성전자를 이렇게 끼고 있죠. 삼성전자 계속 옆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제역 1호선 라인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편에는 지제 세교지구, 뭐 영신지구, 그다음에 동삭지구, 소사벌지구 이런 중소규모의 택지들이 조금씩 다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평택역, 그러니까 평택의 구도심이 평택역 중심으로 하나 있었고 위쪽 송탄 쪽으로 가면은 그 서정리도 그렇지만 송탄역 쪽으로 송탄 구도심이 있었죠. 이렇게 1호선 라인 따라서 평택의 구도심들이 밀집해 있었는데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죠. 지제역 쪽으로 해서 다양한 택지지구들이 들어왔고 소규모의 택지지구들이 이제 주거지 벨트를 이제 밀집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벨트를 이루며 들어왔고 그다음에 넘버원 평택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고덕 국제 신도시가 1단계가 들어왔고 2단계가 들어오고 있으며 3단계가 예정되어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택시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평택이 이제 서부 측 생활권하고 동부 측 서부 생활권, 동부 생활권이 있습니다. 근데 서부 생활권은 우리가 보면은 그 평택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해죠, 서해. 평택항을 기준으로 해서 뭐 황해 경제 자유구역 그리고 아래쪽으로 뭐 평택호 관광
단지 이제 약간 그 관광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황해 경제자유구역, 관광 단지, 그리고 뭐 지금 현재도 포승 국가산단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평택항이 우리나라 항으로 따지면 5번째로 규모가 큰 항이에요. 그래서 모든 차량들 수입과 수출이 이쪽 이 평택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승 국가산단을 끼고 있고, 또 이 배후 도시로서 안중신도시, 화양지구, 그리고 위쪽으로 뭐 청북지구 이런 식으로 서부 생활권에도 이제 물류, 그러니까 일자리 지역들, 뭐 물류, 관광, 그리고 그 배후 도시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부와 동부 사이쯤에 미군 부지가 이전을 했죠. 미군 주한 미군 기지 K6 가지고 미군 부지가 이전을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미군 팽성역 쪽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하면 뭔가 이미지가 뭔가 기존에도 군사도시, 뭐 미군 부대가 있었죠. K55라고 해서 미군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또 미군 부대 이전 부지가 있고, 좌측으로는 또 약간 인천항 느낌이 나는 그 평택항, 그리고 그 배후 도시들, 이 도시 자체도 이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거 지역으로 봤을 때는 서부 권역보다 동부 권역, 동부 생활권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서쪽 평택 서부 생활권에도 토지나 도로 같은 것도, 도로, 교통망, 뭐 관광시설, 일자리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될 예정이지만, 그러니까 도로교통망의 예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평택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화성, 평택, 이렇게 도시 자체가 계속 개발되고 확장되면서 도로 계획들, 토지에 있어서 뭔가 그 주거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접근성이 좋아지는 철도망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주거지의 가치가 올라가듯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이 얼마나 발달할 것이냐, 들어올 예정이냐에 따라서 토지의 계획, 그 IC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부 측은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들이고, 이제 동부 측은 약간 우리가 주거지로서 아파트 투자를 볼 때에 평택의 동부 생활권이 훨씬 좋다. 동부라고 하면은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와 지제역을 끼고 있는 동쪽에 뭐 지제 세교, 그다음에 동삭, 소사벌, 뭐 이런 택지지구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뭐 용의지구 쪽까지 소사 2지구, 3지구, 용죽지구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바로 우측편이 이제 안성하고 맞닿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평택이라는 곳은 전체적인 지도 그리고 생활권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다핵 도시예요. 그런데 그 메인이 고덕국제도시와 지제지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편으로 가운데 포지션으로 이제 브레인시티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루트를 짤 때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제 쪽은 교통망의 허브, 지제 생활권은 교통망의 허브이고, 그다음에 서정리 쪽의 생활권은 주거지역망의 허브이다. 그리고 주거지로 따졌을 때 어디가 더 살기 좋은가, 인프라가 좋아질 것인가를 따지면 규모나 일자리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고덕국제도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제지구 쪽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현재 상태에서도 1호선이 있고, 그리고 향후에 KTX 라인이 이제 직결되는 노선이 내년에 개통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1호선 KTX, 지금은 SRT 있죠, 그렇죠? SRT 지제역에서 수서까지 20분 정도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다. 평택처럼 아니 저기 동탄처럼 통근 열차로 SRT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더샵에서 이렇게 와서 또 수서까지 가는 SRT를 타고 그래서 1호선 SRT 이제 향후에 KTX 예정이고 그리고 더더더 향후에 GTX 동탄에서 내려오는 GTX A 라인 그리고 수원 쪽에서 꺾어져서 내려오는 GTX C 라인, A 라인, GTX A, GTX C 라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 라고 해서 교통망의 허브가 되겠죠. 좌측편으로도 상권과 일자리 지역들의 이 확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단절된 것 같은 고덕과 지제 쪽에서 이걸 연결해주는 이런 그 중간 지점 역할을 하는 택지가 또 들어올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계속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브레인시티가 이제 분양을 할 예정, 3월에 이제 최초 분양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임장을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지제를 도보 임장, 그러니까 평택을 임장하실 때는 차량 임장을 추천을 드립니다. 도보 임장은 좀 지쳐요. 도보 임장하실 분들은 지제만 하시든지 아니면은 고덕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제만 하시기에는 루트가 좀 짧아서 지제 하시려면 아래쪽 라인까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량을 가지고 가시면 그러니까 도보로만 가신다면 고덕만 가시고요. 차량을 만약에 가지고 오셨다면 고덕과 지제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역에서 가신다면 쭉 오셔서 수서에서 SRT를 타고 지제역에 내리셔도 되시고요. 지제역에 내리셔서 지제 쪽 조금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1호선 라인 타고 SRT가 서정리역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제역에만 SRT가 있습니다. SRT는 지제역에서 어디죠? 동탄으로 바로 가게 되는 노선이죠. 그래서 지금 SRT는 지제역에서 시작하죠. 지제역에서 한 바퀴 도시고 그리고 1호선 라인을 타고 서정역에 내리셔서 도보 임장을 하시면 되고 차량을 이용하셨다면 지제역에서 더샵 쪽에서 이마트 혹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공영주차장에서 또 이마트까지 거리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에 그냥 주차하시고 무료입니다. 노상주차장에 차단기도 없으니까 주차 여기다 하시고 더샵 정도만 둘러보신 다음에 부동산이 요 앞에 많으니까 부동산 들어가시고 차량으로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삼성전자 동양 8학원 찍으셔서 인근에 아파트 단지에 그냥 부동산 왔어요 하고 주차하셔도 되고 인근에 모두의 주차 앱 이용하셔서 주차하시고 둘러보십니다. 여기는 도보로 이렇게 4개 단지 둘러보셔도 한 얼마 안 한 30분,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주차하시고 이렇게 여기는 1단계 쪽은 둘러봅니다. 둘러보시고 1단계 쪽에 4개 단지밖에 없어요. 네, 둘러보시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2단계 쪽에서 호반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힐스테이트 보시고 여기 꼭 둘러보셨으면 상업지역 쪽을 지나서 삼성전자를 차량으로 꼭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쪽을 둘러보시면 와 진짜 특히나 일하시는 분들 여기가 지금 삼성전자 계속 증축하고 있잖아요.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자분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근무자분들이 점심시간에 정말 개미 쏟아져 나오듯이 오토바이 그 다음에 킥보드 이런 걸 타고 전동 킥보드 타고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광경들 크레인이 세워져 있는 광경들 이런 역동적인 광경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2단계 쪽에 입주를 했고 입주를 하려고 분양을 해서 크레인이 다 올라가고 있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2단계의 역동적인 모습을 좀 보시고 여기가 도로가 다 없어요. 지금 다 공사 중이어서 도로가 없어서 구석구석 지금 둘러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큰 길 쪽으로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둘러보시면 되게 힘들어요. 꽤 거리가 먼데 도보 임장 하실 분들은 길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고 지제 쪽하고 평택 고덕을 임장하실 때는 이런 리플렛 조감도를 반드시 부동산에서 이렇게
얻으셔가지고 앞에 다 꽂아져 있거든요. 얻으셔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고덕 신도시와 지제 쪽이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코스 지제 쪽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제역에서 하차하십니다. 1호선을 타고 오셔도 되시고 서울 사시는 분, 특히 서울에 혹은 인천 멀리서 사시는 분들은 인천 쪽에서는 1호선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요. 수서 쪽이 가까우신 분들은 수서에서 꼭 SRT 예매를 하셔서 SRT 타시고 지제역에 내리셔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출발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도보권으로 이렇게 둘러보셔도 되시고 1시간 안 될 겁니다. 저희는 걸었어요. 이렇게 걸었고 이제 입주하는 6월에 입주하는 자이 이거는 이제 분양권이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입주 시점에서 이제 매매가 되는데 그때 이제 급한 매물들이 또 나올 수 있고 지금은 뭐 매물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샵을 거쳐서 힐스테이트 다 지주택이었어요. 저 지주택에서 생각보다 특이하죠. 예, 지주택에서 된 아파트들인데 이렇게 둘러 다 빈 땅이에요. 지금 상업지구 단독주택 부지들이 들어올 빈 땅인데 이렇게 걸으십니다. 걸어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돌아 나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으로도 이렇게 둘러보시면 됩니다. 더샵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장 단지죠. 왜냐하면 지제역, SRT 지제역을 걸어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유일하게 있는 상권인 이마트를 바로 코앞에서 이용할 수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으니까요. 가장 대장 단지인데 지제 더샵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이제 평택 그 전고점을 찍었을 때 시세가 꽤 됐습니다. 제가 좀 보면 죄송합니다. 제 자료가 보면은 지제 더샵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선을 이제 터치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 자체가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졌고 뭐 8억대 거래가 좀 있었어요. 8억대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한 바퀴 안 돌았거든요. 한 바퀴 안 돌아서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옆에 힐스테이트는 이제 급한 매물들이 좀 나와 있고 여기들을 보시면은 뭐 6억대 뭐 이런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6억 3천, 6억 2천 그리고 전세가는 뭐 2억 5천에서 뭐 3억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저 왜 이렇게 부산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샵은 이제 한 바퀴 돌지 않아서 좀 물건 자체도 많이 없다. 그리고 급한 매물들은 이제 힐스테이트 이런 매물들 거래되는 매물들은 왜냐하면 2020년 12월에 입주했기 때문에 6억대 초반에서부터 나와 있다. 6억 3천, 6억 5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가 굉장히 낮아서 갭 3억 5천에서 4억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안쪽으로 들어간 단지들은 더 저렴해요. 그리고 지제 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부터 전매는 가능한데 6월에 입주장이어서 뭐 6억 뭐 6억 2천, 6억 3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도보하시는 분들은 1호선 타시고 서정리역으로 한정거장 이동하십니다. 한정거장 이동을 하시면 서정리역에서 이렇게 쭉 이제 이 육교 따라서 가시면 4개 단지가 나옵니다. 파라곤이 가장 대장 단지이고요. 파라곤 제풍경채, 신안 인스빌 그리고 파라곤 아래쪽으로 자연자이 4개 단지. 파라곤의 윗단지는 시니타로 분양이 된 단지인데 신혼희망타운도 거래는 가능해요. 근데 메인 단지가 파라곤, 제일풍경채, 신안 인스빌, 자연엔자이 이 4개 단지다. 파라곤, 풍경채, 인스빌, 자이 요 4개 단지를 도보로 이렇게 걸어보시면 됩니다. 걸으시는데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리고요. 여기 앞에 있는 단지에서 이제 브리핑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2단계 쪽으로 내려오시는데 고덕 국제도시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 한 6만 세대 5만 9천 즉 6만 세대 정도가
1, 2, 3단계로 들어올 예정이고 1단계는 거의 여기 부분이 다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좁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인데 2단계는 어떻게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1단계가 가장 대장인데 향후에는 좀 중심이 2단계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평택시청이 들어올 예정지이고 그리고 중앙공원은 거대한 중앙공원을 끼고 있고 옆쪽으로 업무지 상업지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중심상업지구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정리역 중심상업지구는 요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앞에 끼고 있는 요 중심상업지구도 크지는 않는데 여기에 평택시청과 중심상업지구, 중앙공원 그리고 인근지로 국제학교 이런 것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상품으로 따지면 이 호반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호반 서밋이 2단계에 지금 가장 핵심지에 들어와 있고 학교가 옆에 있죠. 그리고 여기가 힐스테이트 1, 2차인데 힐스테이트 1, 2차는 49층 주상복합으로 지어져요. 지금 건물이 한창 올라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입주할 때 왜냐면은 평택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전매는 아직 되고 있지 않고 여기 힐스테이트 1, 2차 주상복합 아파트가 단연 호반 서밋과 더불어서 호힐힐 이 현지인들은 호힐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호힐힐이 이 평택 고덕 신도시의 지리적으로 센터이기도 하고 가장 복잡한 가운데 센터 지역에 선호하는 아파트 삼성과 그리고 행정타운과 녹지와 그리고 중심 상업지구를 다 끼고 있는 가장 상품이 좋은 단지를 호힐힐 단지가 될 것이다. 물론 이 호힐힐은 교통으로 따지면 베스트는 아니죠. 그렇지만 주거지 상품성으로 따지면 여기가 센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서정리 역세권의 4인방과 더불어서 이 호힐힐이 가장 센터가 될 지역이고 안으로 들어간 2단계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 2코스, 3코스에 있는 단지들보다는 아무래도 입지 가치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입주 많이 했고 입주장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한창 공사 중이고 그래서 운전 조심하셔야 되시고 길이 없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3단계는 이 위쪽인데 3단계는 아직 이 군부대 부지와 탄약고 부지 이런 것들 때문에 3단계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총 6만 세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핵심 일자리 삼성전자를 끼고 있는 이 핵심 일자리 를 끼고 있는 명품 도시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송탄 쪽에 또 LG전자도 있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와 그리고 지제라는 핵심 교통망 그리고 여기는 서정리를 끼고 있는 약간 평택의 예전 모습을 동탄의 예전 모습을 보는 듯한 이런 확장 지역이 확장하고 있는 평택 고덕 국제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지금 6억대 매물들의 거래가 되는 혹은 현지에서는 호가로 따지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6억대의 이 경부선 라인 축에 있는 미래 가치가 훌륭한 그리고 도심 자체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이긴 한데 어쨌든 전세가가 여기 있네요. 지제 더샵 같은 경우에는 6억 금매가 6억 5천 그다음에 전세가가 2억 4천 2억 5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지제자이 입주하는 6월에 입주하는 여기서 말할까요? 지제 더샵 금매 받은 게 6억, 그다음에 6억 5천, 전세가는 2억 4천, 2억 5천 요 정도고요. 지제자이 같은 경우에 6월에 입주하는데 뭐 일단은 호가만 높은 상태입니다. 뭐 6억 2천에서 6억 3천 요 정도이고 현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약간 변칙 매매 변칙 거래를 좀 안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아래로 이제 고덕으로 오면은 제일풍경채 파라곤 옆에 있는 제일풍경채가 뭐 6억 5천, 전세가는 2억 8천에서 3억. 지제보다는 더 전세가는 높죠. 왜냐하면 지제보다 현재 인프라 자체가 조금 더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연앤자이 같은 경우에는 뭐 6억 5천 매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10억까지 찍었던 고덕 10억 8억 이제 9억 8천 뭐 이렇게 찍었던 고덕 국제신도시에서 6억대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전세가는 2억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역동적인 지역이잖아요. 예, 동탄은 오히려 더 지금 입주가 거의 마무리가 된 이제 조금은 5년차, 10년차 단지가 5년, 7년차 단지가 나오면서 좀 성숙하고 있는 도시라고 한다면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는 이제 입주가 뭐 2년차, 3년차 되면서 입주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무르익어가는 이제 장화 신고 들어가는 그런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고덕 국제신도시 2단계 지역을 뭐 이렇게 밟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코스를 짜봤는데 이거는 이제 차량 임장하시면은 이제 뭐 루트대로 이렇게 최대한 많은 단지들을 보시면서 차량 임장하시라고 넣어놨고요. 자, 임첼은 지제 쪽 말고요. 평택 서정리 앞쪽에 있는 고덕 국제신도시 파라곤 4대장 중에 가장 큰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라곤 문주에서 챌린지샷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14회차까지 왔습니다. 수도권에 많은 택지지구를 받고 서울도 2개 지역을 받는데 저희가 보시면은 정말 좋은 지역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변화가 굉장히 뭐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저희가 다 둘러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의 지역들 임장 챌린지 시즌 4까지 진행이 된다면 서울, 경기, 인천을 우리가 다 발로 밟아보면서 부동산의 살아있는 현장감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안전 임장하시고 또 즐기는 임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